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목금, 한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듯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 우리 시장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 끝나는 기준으로도 나스닥이랑 미국, 다우는 조금 더 밀립니다. 오늘 좀 낙폭이 커서 좀 내일은 반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근데 기대감은 항상 있지만 시장의 지표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와 관련해서 12월 달에 헝다나 FOMC나 미국의 국채 유예 같은 이슈들 다 잘 넘겼는데 여전히 그 내관으로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랑 그다음에 터키 리라와 가치 문제. 지금 터키 리라와가 이거 이제 18일 날 이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라와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지금 우리 장 끝나고 오늘도 좀 더 리라가 빠지고 있는데 터키에 대한 리스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스페인이 터키에 투자하고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그러니까 다시 유럽의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터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한데 미 10년물 국채는 급락을 합니다. 이 말은 시장이 다시 리스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리스크를 피하는 상황으로 가고 국채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국채 금리가 한 1.5 이상 올라가는 것이 경기도 회복해 나가면서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굉장히 좋은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1.43, 1.46 정도 머물려 있을 때는 지수나 경기 시크릿클은 빠지고 그러니까 바이오나 로봇 테크 쪽은 그래도 모멘텀이 살았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급락 그러니까 1.4 이하로까지 빠지면 전반적인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온 상태가 온 상태가 오프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지수 전체가 좀 빠지는 상황이 오고 섹터 모멘텀들도 다 약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리라 문제도 좀 그렇고요. 또 요런 분위기를 타고 골드만삭스의 내년 1분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하는 뉴스도 나오고 오미클론에 대한 것도 역시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델타보다 입원 위험률이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병력이 증가하는 문제도 계속 나오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 흐름대로 간다면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 포지션도 그렇고요. 오늘 개영님도 이제 2단계나 낮췄는데 장중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를 조금 관리해야 되고 자잘하게 최근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는 종목들 또 백화점으로 늘려놓은 것들을 어쨌든 압축해서 내가 진짜 꼭 가져갈 만한 주식으로 좀 더 압축해 나가는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나마 오늘 종목 얘기는 사실 시장 얘기에 대한 리스크 상황이 오면 종목 얘기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특징적인 여러분 종목 얘기를 좋아하니까 또 오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DY가 유독 눈에 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뉴스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일부 창구에서 매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사실 빠져야 맞는데 특징이 보였고 팅크웨어는 역시나 좀 하락에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렇다고 최근에 어떤 종목들 7, 8% 튀어 올라갈 때도 반응 없고 시장하고는 좀 더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포인트 있어요. 유비벨룩스가 얼마 전에는 와 이게 더 세요, 강해요. 참 우리 시장 뭔가 참 주가 흐름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죠? 막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가? 이게 더 빠지고. 이제 유비벨룩스가 최근에 흐름이 좀 강했다가 좀 더 많이 눌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뭐 몇 군데 막 방송이나 어디 뭐 아름이나 이런 데서 막 유비를 최근에 막 추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팅크 포인트가 아니라 저는 일단 유비의 제일 중요한 건 팅크하고 연동해서 바스켓으로 보고 뭐 아차나 그 다음에 내년에 뭐 카드 뭐 표준 규격 카드 이슈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뭐 싸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이걸 뭐 엄청 좋게 좀 땡겨 올렸던 어떤 그런 단기 어떤 약간 전문가들 뭐 좀 많았어요, 추천이. 근데 그 물량들이 충성도가 낮은 물량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팅크 2만원과 유비 16,000원이 같은 연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팅크가 2만원 이하로 살만하다 봤을 때 유비는 16,000원 이하고 비율을 굳이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의견인데 바스켓으로 살 때는 한 7대3, 8대2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대2. 하여튼 바스켓으로도 공략할 만하죠. 팅크랑 유비는 아예 뭐 나중에 매수든 매도든 바스켓으로 공략하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 벌어지면 이렇게 좀 이동할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인가요? 미투젠 이런 이제 종목들이 배당주인데도 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빠지고요. KG 케미칼과 같은 좀 뭐 약간 묵직한 주식들도 오늘 좀 빠지고요. 유니테스트 뭐 말할 것도 없고 로봇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 롯데 시스템즈는 약간 밑꼬리가 오늘 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와 좀 세다. 쭉 빠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밑꼬리가 좀 이렇게 쫙 달렸는데 뭔가 약간 이 바닥에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밀리면 매력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밑꼬리 좀 달리고 한글화 컴퓨터 좀 많이 빠졌죠. 일단은 뭐 한컴타운에 대한 이슈 소멸 싸이와하고 같이 오픈돼야 되는데 한 칸만 오픈되고 뭐 그것도 제대로 뭐 트래픽도 관리 안 되고 오늘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컴타운 그러니까 12월 17일 전에는 이게 조정받았을 때 26,000원이면 뭐 땡큐하고 샀죠. 뭐 급등하기도 했는데 당일날. 이제 일단 17일날 재료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도 조금 안 좋고 물론 가격은 26,000,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마지노선에 보수적으로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7일 전에는 26,000원대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세를 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17일이란 게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일정이 뭔지를 주담 통화도 하면 뭐 좀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봐야 돼요. 뭐 싸이나 같이 어떻게 오픈하는지 그 이후에 뭐 대선 후보 미니미 뭐 홈피나 그 다음에 뭐 여기 아로하나 토큰 언제 거래되고 하는 일정들을 좀 챙겨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오늘 물론 낙폭은 너무 가했다고 생각해요. 거래량 터지는 대비. 그 다음에 뭐 아직 메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메타 ETF의 편입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도 추후 일정들을 좀 챙겨봐야 돼요. 워낙 일정 모멘텀으로 오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근데 절대적으로는 한컴이 이렇게 빠지는 거와 관련해서는 뭐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 아마 매도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부 이렇게 매도하셨을 것 같은데 매도할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줬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싸게 또 다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분명한 기회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무작정 막 들어가기보다는 일정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뭐 위드도 마찬가지고 위드도 같은 이제 연동이 되니까 그나마 오늘 위드 아까 NFT 터져가지고 조금 장중에 반등도 했는데 역시나 좀 단발 모멘텀이었죠. 한컴이랑 연동되는 흐름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저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뭐 3만원까지 갈 뻔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밀렸습니다.
시장이죠. 지금은 개별 종목에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동진 세미캠 이런 게 이제 EUV 때문에 터졌는데 경인양행 그래도 이게 좀 제일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고 내가 진짜 내년 3월까지만 있어보자. 올해 7,000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했는데 그래도 오늘 7,000원 넘었다가 내려왔어요. 아무튼 뭐 그래핀도 최근에 흐름을 달고 EUV도 달고 뭐 워낙 바닥에 있던 주식이 오늘 올랐고 오늘 장이 안 받쳐줘서 조금 밀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오른 게 반갑고요. 미스터 블루도 최근에 오늘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이 나와요. 계속 장 안 좋고 이유 없이 지난번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이 패턴이 좀 나오면 조금 밑에서 산 것들을 계속 위에서 좀 줄여 나가셨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타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 대응하셨다면 다행이고 지금 한 10,000원을 상단으로 보고 9,000원 하단으로 보고 여기 조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오는데 일부를 잘 크로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한번 뭔가 좀 나오지 않느나. 시장이 지금 또 좀 꺾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금을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28일 전에 현금을 좀 만들자 해서 현금을 미리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현금을 미리 만들었다면 조금 더 상황을 관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내일 미국의 마이크론 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 시황,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시황들을 많이 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 시황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일 그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그 지표 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론,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증시. 국내 시장에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요겁니다. 이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고, 위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이 좀 더 선행하고요. 국내 SK하이닉스의 이제 지수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망들이 좋게 나오면서 바닥에서 쭉 삼성전자 이제 지수에 따라가니까 쭉 올라오면서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전체적으로 막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고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뭐 실적과 전망 가이던스가 일단 지금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로는 조금 더 크고요. 이수입 지수 좀 많이 빠졌는데 러시아 백신 이슈로 하여튼 바이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뭐 다음 수요일날 좀 코멘트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빠지고 오늘 뭐 빠지는 것들은 또 완전 뭐 많이 빠졌으니까요. 일동 근데 참 이건 좀 일동 제약은 살아 있는데 홀딩스는 확실히 수급이 오늘 5%나 빠질만 한가? 일동 홀딩스, 제약이 살아있는데, 요스프레드는 일동 홀딩스를 너무 소외시키는 듯 해요. 윤호가 또 시끄럽게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볼 게 있습니까? 하이비전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졌는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과도하게 좀 빠졌어도, 조금 더 또 빠지면 저가 매수. 이제 무슨 말 할지 알겠죠? 오르면, 조금 정리하자, 빠지면 저가 매수,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 계속 공식처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인트는, 다시 이제 시장을, 리스크를 좀 살펴볼 때가 다시 왔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종목이냐, 어떤 섹터냐만 찾으면 되는, 전혀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종목만 잘 픽하면 되는 장이었는데 이제는 종목보다는 시장을 좀 더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약간 온 듯 하고요. 요 또 위기가 좀 잘 넘어가면 또 아직 연말 남았으니까 연말이나 또 우리는 배당락도 있고 연초에는 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합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이나 상황들이 새로운 리스크가 뭔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월요일 오늘 녹방 대주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개인적으로 좀 일정이 있고 제노코 주담도 좀 만나고 핑거 탐방도 가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